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8월 13일 수요일 오후 5시 47분 비트코인 현재 1억 6,300만원대. 어제 CPI 발표가 있었고요. 시장은 헤드라인 CPI를 2.8%로 예측을 했었지만 2.7%가 나오면서 예측치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나름 선방을 했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CPI가 나름 선방한 지표가 나옴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9월 17일에 있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현재 96%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하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거의 내려가는 게 이제는 확실시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나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반등폭이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업비트 기준으로는 이더리움이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현재 이제 629만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업비트 기준으로는 이전에 있었던 이 신고가의 영역들을 다 뚫어내면서 600만원까지 뚫어낸 모습입니다. 이제 600만원을 뚫고 630만원에 현재 이제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랑 다음 주 사이에 이제 700만원 선까지도 이제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달러 기준으로도 신고가를 갱신을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게 원화 기준으로는 업비트 마켓에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지만, 아직은 이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이 4868달러 아직은 갱신을 못했거든요. 현재 이제 4600달러고 약 250달러 정도만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상 이더리움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할 수가 있고, 주봉의 개념에서 이제 본다면, 주봉 관점에서 보자면은 아직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강세를 보이면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다고 하면 다음 주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5200달러 선까지도 한번 볼만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지금 상당한 이제 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따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비트코인 CPI 이후의 반등세는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 이제 좀 더 강한 게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는 시총이 많이 높아진 비트코인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시총이 적은 알트들 위주의 이제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알트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더리움 필두로 해서 이더리움을 기업들이 또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현재 30만 개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비트마인이라는 회사의 주식입니다. 이제 미국 주식을 서학개미들, 한국의 이제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팔면서까지 한 달 순매수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만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 그동안 나왔었더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더리움과 알트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대로 된 이제 불장이 한 번 더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에서 쉽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위쪽으로 돌파를 시도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비트코인의 역사적 신고가 123K 12만 3천 달러 돌파가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좀 추세를 이어가준다라고 한다면 이 꼬리, 이전에 이제 꼬리를 다 이제 장악하면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돌파가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11만 2650달러 딛고 크게 올린 자리죠. 이 자리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좀 왔다갔다 하더라도 이후에 횡보 구간을 뚫고 위쪽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쌍고를 찍고, 여기처럼 쌍고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인데,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닥뜨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 자리를 좀 손절을 잡고 112.6K입니다. 이 112.6K를 딱 손절을 잡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해두고 상방을 바라보는 게 좀 안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112.6K를 이탈을 한다, 그럼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10만 달러에서 10만 5천 달러 정도 선도의 이제 바닥에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롱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보다도 현재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 시장을 조금 주도하고 있는 이제 주도 코인이 이제 아무래도 좀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세. 그러니까 동일하게 비트와 이더리움이 같은 재료, CPI라는 재료로 인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폭이라든지 올라가는 힘 자체가 이더리움이 좀 더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더리움을 좀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사실 비트코인은 이미 한참 전에 작년 1월에 이 자리를 넘어섰습니다. 21년도 이 불장 최고점 69K를 이미 작년 1월에 넘겨놓고 횡보를 좀 하다가 트럼프 당선 빔
이후에 관세 전쟁 이후에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리는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비트코인은 이 신고가의 랠리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펼쳐가고 있는 와중이고, 이더리움은 이제 요 정도 자리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신고가를 조금 넘기냐 마냐 그 정도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따져 본다면 이더리움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요 정도 자리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신고가 갱신하고 좀 눌리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도 여기서 13만 14만을 찍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상당히 큰 폭의 조정도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올라가기보다는 또 조정을 받을 확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상당히 준수한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CPI 이후로도 올라가려는 추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리더라도 110.6K만 지켜주면 추가적으로 이제 상방을 볼만한 여지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요 뉴스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또 90일 연장함으로써 이 관세에 대한 어떤 이제 리스크 자체는 또 살짝 없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업비트 신고가를 갱신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이더리움에도 하루 10억 달러, 1조 4천억 정도 되는 자금이 유입이 됨으로써 이더리움 쪽으로 이제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팔면서 가상자산주로 옮겨오고 있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호겠죠.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이제는 이더리움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 1등에 비트마인이 이제 7월 1일부터 8월 12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트마인은 이제 현재 이더리움 위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외에도 이제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샤프링크 요런 회사들도 전부 다 이제 암호화폐 관련 미국 주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친암호화폐적인 이 가상화폐 기업들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그리고 사실 그런 현상들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간접적으로 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인 투자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신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9월 금리 인하 확률 96%까지 올라왔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SEC에서도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스테이킹 기능을 언제 허용할 것이냐, 허용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마지막 불꽃에 대한 어떤 재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와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에 대한 이제 허용, 요게 시장에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호재로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은 이제 15일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요 내용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담 장소는 알래스카 미군 기지로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그거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영토의 일부를 내어주는 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휴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을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만약에 영토를 일부 내어주더라도 휴전 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상승에 대한 재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회담에서 좀 좋은 얘기가 나오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리고 최근 핫한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 달러 기준 역사적 신고가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사실 월봉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 8월 중순인데도 이렇게 이제 강력한 양봉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추세는 좋다. 그동안에 이제 뚫지 못했던 이 4,000달러를 이제 뚫고 나서도 굉장히 강하게 또 위로 올리는 모습이고, 특히나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를 주봉 사이클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밀어 올리다가 고점에서 주봉이 음봉으로 뜨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이번 주, 다음 주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뭐 언제까지 올라가냐? 주봉으로 음봉 떴을 때는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홀딩을 해야 되냐는 입장에서 가격적인 측면이 아니라 주봉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주봉으로 음봉 마감할 때까지 홀딩, 요게 상당히 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전 최고가가 이제 4,868달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하나의 이제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뚫어냈을 때 온갖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이더리움 역사적 신고가를 썼다, 랠리는 시작됐다, 이러면서 이제 뭐 7,000달러, 1만 달러 간다, 이런 뉴스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과거의 비트코인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21년도, 22년도 당시에 신고가를 넘어섰을 때 바로 이제 7만 달러를 찍고 어떻게 됐냐? 여기서 이전의 고점을 찍고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조금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신고가 갱신하자마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주봉으로 음봉이 여기서 이제 딱 마감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결국엔 좀 빠지는 흐름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흐름이 이더리움에서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이 4868이라는 이전 최고점, 이더리움이 역사상 찍었던 현재까지 이제 최고가를 넘겨주고 나서는 살짝 이런 식으로 좀 빠지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행보를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가격대도 마찬가지로 5200에서 5600달러 정도 선, 그 정도 선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뭐 딱 5000달러만 딱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얼추 5100, 5200 이런 식으로 가다가 5500을 찍는 척 하면서 내린다든지 뭐 그런 식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봉으로 음봉 마감할 때까지는 조금 홀딩해보는 전략도 괜찮지 않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손절가를 지금 짧게 잡고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CPI 전에 이더리움이 올려놓고 이제 횡보를 했던 이 박스가 있죠. 여기가 바로 이제 4153이었고 저번 영상에서도 짚어드린 자리죠. 이 4153을 잡고 손절 잡고 이제 고가를 노려볼만 하다, 랠리를 추가적인 랠리를 노려볼만 하다, 요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깨게 되면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니까 손절을 짧게 잡고 대신 요 자리 지켜주면은 위쪽으로 터질 수 있다. 위쪽으로 터졌죠. CPI가 좋게 나오면서 여기서 CPI 나오고 나서 위쪽으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제 롱 수익을 저희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관점 CPI 전에도 다 말씀을 드렸고 이더리움 롱으로 다 접근을 해서 지금까지 좀 홀딩을 하고 있고, 홀딩하면서도 이제 익절 로스, 그러니까 스탑 로스를 계속 이제 땡기면서 홀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더리움이다 보니까 이더리움 위주로 조금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을 조금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계단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역사적 신고가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롱을 노려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롱 관점으로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려서 이런 식으로 182% 수익, 18,000불 수익, 이런 식으로 또 수익도 인증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분석 내용과 실시간으로 알트, 손절가, 목표가 최대한 올라갈 만한 코인들 다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아이디 추가하셔서 카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더리움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위로 이제 쏘고 나서 어느 정도 지금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더 안전하게 타이트하게, 그리고 이전에 잡았던 이런 롱 포지션들이 다 도로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수익이 반감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1시간 봉입니다. 이더리움 1시간 봉 기준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올리고 지금 이 자리 안 깨고 있어요. 4564, 4564달러를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를 조금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또 이런 식으로 신고가까지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4564 주요 지지선으로 짧게 땡겨서 손절가를 짧게 땡겨서 좀 홀딩하는 전략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자리가 조금 무너지게 되면은 어차피 여기를 손절가 위로 가면은 이제 쏘는면은 이제 수익이 나는 거고, 굉장히 짧게 손절을 잡는 거기 때문에 깨고 내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려와서 4300에서 4400 근처에서는 한번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여기 깨는 순간 추격 숏으로 좀 들어가고요. 숏을 짧게 보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롱을 다시 타는 전략도 있기 때문에 주요 지지선 깨지면 숏 진입, 이후에 밑에서 다시 롱을 잡는 전략으로 지금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짧게 손절 잡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요. 주요 지지선 이탈하면은 추격숏 진입. 대신 숏은 조금 짧게 봐야 됩니다. 이게 지지선만 살짝 이탈해놓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숏 추세로 더 꺾이려면은 이 4153이라는 이전에 CPI 전부터 지켜줬던 이 대형 지지선이 깨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깨지게 되면 이제 좀 더 확실한 숏 타점이 나오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렇게 눌러놨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추세에 맞춰서 매매를 진행하는 거고, 무엇보다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있으면 4,800달러, 5,000달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목금 올려놓고 주말에 또 횡보하다가 다음 주에 또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의 흐름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을 최대한 이제 추종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전략을 알아봤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게 되면은 이제 다른 알트들도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특히 알트들은 또 주말에 주중에 어느 정도 살살 올라가다가 주말에 한 번씩 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뭐 잡코인 중에서는 카브, 타이코, 블라스트 정도 한방 노릴만 하고, 그리고 오늘 살짝 올라오는 코인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더리움도 이미 많이 올라가 있고 리플도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도지코인도 한번,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뒤에 있는 밈코인들 중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도지코인을 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이 도지코인을 우리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냐, 이미 주봉상으로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딛고 지금 올려주는 자리 짧게 손절을 잡아야 됩니다. 264원 정도 이제 손절을 잡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340원에서 진입을 한다라고 해도 264원 정도는 손절을 잡고, 대신에 위쪽으로 500에서 600원 자리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전에 보여줬던 어떤 이제 상승 파동이 좀 크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찍고, 이번에는 700원을 못 갔죠. 그 다음 파동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절가를 잡고 소액 정도는 좀 홀딩을 하면서 500원대 정도 일단 1차 목표, 그 다음에는 뭐 한번 이제 요 정도 자리까지 700원 찍고 내리는, 그러니까 쌍고를 찍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조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주다가 내려오고 나서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어느 정도 좀 바닥을 그려줬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한번 8,000원 정도 찍어주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반등폭, 나름 바닥 찍고 그래도 134% 정도 올려주는 이제 상승폭을 이번 바닥에 조금 대입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9,000원 정도까지의 또 반등폭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니어 프로토콜도 지금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봉상 바닥권에서 이 역헤드 앤 숄더가 나오면서 위쪽으로 발산될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그럼 이 자리를 손절을 잡아야 되겠죠. 바로 3,238원입니다. 요번에 찍은 저점 딱 손절을 잡고 상방을 조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밈코인입니다. 이제 무댕이 어느 정도 업비트에 상장하고 나서 조금 올라가다가 이번에 좀 크게 내리고, 내린 바닥권에서 조금 반등을 또 꾀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손절가를 쭉 땡겨가지고 이번에 찍은 저점이죠. 227원 정도 손절을 잡고 한번 280에서 300원 정도 노려보는 전략, 요 정도 반등, 지금 크게 이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낙폭을 메워주는 정도의 수준의 반등을 조금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그 다음에 이 그래비티 같은 코인도 지금 많이 내려왔거든요. 내려와가지고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차트를 내려오다가 옆으로 빼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그걸 다시 위쪽으로 돌리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찍은 저점 굉장히 짧죠. 16원입니다.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16원 정도를 좀 손절을 잡고 위쪽으로 30에서 뭐 40, 50 이런 식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를 좀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만 하고요. 어차피 또 지금 구간에서 또 이제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돌아가면서 한 번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번 주는 뭐가 올라가고 다음 주엔 또 뭐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좀 돌림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코인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바닥에서 살살 고개를 드는 코인들을 접근을 했을 때, 그게 향후 이제 1주에서 2주 정도 끌고 갔을 때 조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에도 아마 나스닥 개장하면서 이더리움이 또 고가권을 갱신을 하면서 이제 4,700달러, 4,800달러 이렇게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까 말씀드린 이 4564 손절을 잡고 접근해보는 전략이 좀 유효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또 안전하게 타점 잘 잡아가면서 시장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일 정상회담이 잡혀 있는데, 이때 좀 조금 좋은 소식을 기대를 하면서 이더리움의 역사적 신고가 이미 업비트에서는 달성을 했고요. 달러 기준으로도 역사적 신고가 이전의 최고점 4,868달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거를 이제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면서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